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들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이제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관계 장관 회의들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그런 현 상황들을 점검하고 개선책들을 이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표한 이러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3법에 의한 시장 동향 상황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이제 특별 공급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그러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발표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 일시는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에 아침에 이제 배포가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제목은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10월 14일에 오전에 이제 개최가 됐고 과천 청사에서 이제 개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점들을 논의를 했냐 봤더니 첫 번째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시장 동향을 회의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수요자 주택 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많은 주택들, 공공주택들을 이제 공급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수요자들한테 많은 주택을 이제 공급하려고 하고 있죠. 우선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생애 최초라든가 또는 그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배정 물량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시장 동향과 임대차 3법 시행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지금 전세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떻게 이 정부 부처에서는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전세 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7주 연속 0.01%, 강남구 4구는 9주 연속 보합세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세가 변동률은 이제 이렇게 수치상으로 점점 오르고 있는 것을 전주 대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억제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3법에 따라서 지금 전세 가격이 너무나 큰 폭으로 오르고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또 다른 이제 규제책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큰 폭으로 오르는 것들은 일시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은 주거 안정 효과가 이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확인이 되겠죠. 이제 매매 시장에서의 투기 수요 근절 및 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서 본 최근의 주택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실수요자 보호의 정책 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래 비중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의 비중이 7월부터 줄어서 이제 9월에는 20%까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컨설팅 신청이 9월 30일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총 16개 단지가 신청했고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 재건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제 사업성 분석이나 이런 건축 계획들을 추후에 이제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얼마 전에도 올린 영상에서 이 공공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5년 안에 5만 가구의 강남권 또는 핵심권의 지역에서 입지가 좋은 곳에서 좋은 아파트 공급 물량들이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단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 재건축의 상황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부동산 교란행위 특별 단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11월 14일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법적인 거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자료들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치적인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저와 함께 보시면서 또는 스스로 한번 보시면서 자주 접하면서 이제 친숙하게 되면은 좀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신문을 읽는 것처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라서 다소 불편해 보여도 여러분들께서 좀 잘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제 주요 논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럼 금일 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본다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임대차 3법에 대한 시장 동향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체감을 하고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실수요자 주택 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 공급 개선 제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안건인데요. 두 번째 안건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소득 기준을 추가 완화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도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첫 번째로 하시는 얘기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인을 하거나 자녀가 있어야지 이 조건에 부합하죠. 그런데 지금 1인 가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1인 가구들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을 부여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소득이 조금 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이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 완화돼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 완화돼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710 대책에서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물량을 확대를 했죠.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도 다루었죠. 그리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20%에서 25%로 5%가 이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었죠. 생애 최초가. 그런데 지금은 민간택지 7% 그리고 공공택지는 15%이기 때문에 민간주택의 핵심적인 지역에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 추가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추가로 완화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짚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혼부부 및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소득 기준 추가 완화는 2021년 1월에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양을 앞둔 곳들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1월에 시행 예정이고 지금은 이게 발표가 됐고 이제 법안을 개정해서 2021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소득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되는데 이렇게 완화가 될 줄을 모르고 당연히 모르셨겠죠. 기존에 이제 다른 주택을 매입하셨던 분들은 이런 혜택들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완화에 대한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 있는 이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 간단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공주택하고 민영주택이 있는데 뭐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공공주택은 국가나 LH,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죠. 그리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꿈의 그린이라든가 또는 삼성 레미안이라든가 또는 푸르지오 같은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를 민영주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행에서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그리고 맞벌이는 120% 이하,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급 75%를 100% 하고 그리고 맞벌이는 120% 그리고 일반은 소득을 조금 높여서 120% 그리고 맞벌이일 때는 130%까지 이제 이러한 물량들에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개정된 것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런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로 수익을 140%까지 전년도 대비해서 140%까지 이제 20포인트가 올라갔죠. 여기는 120%까지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20%가 올라갔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130% 맞벌이 같은 경우에 130%였는데 160%까지 해가지고 이제 30%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기준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같은 경우에는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아보시면 이거는 매년 변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3인 가족, 4인 가족에 대한 그 월평균 소득이 있으니까 그런 표를 이제 참고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이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국토부에 올라온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소득이 좀 높아서 안 됐던 분들한테는 굉장한 희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이 법안이 시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이제 청약 전략들을 잘 짜시면 되겠죠. 누군가는 이러한 정보를 몰라가지고 어쩌면 소득 기준이 넘기 때문에 그냥 주택을 사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으니까 여기에 포함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건들을 활용하셔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가 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